15세 관람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무서웠다. 호러, 공포, 스릴러 다 잘 보는 나이지만 중간중간 묘사가 너무 잔인해서 눈 가리고 보았다. 와, 왜 19금이 아닌지 의문. 원작을 알고 봤음에도 잔인하고 무서웠음. 지루할 틈이 없네요. 인생에 다시 없을 영화예요. 꼭 보시길. 오랜만에 돈 주고 본 공포물. 애니메이션이지만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훨씬 낫다. 몰입도 대박. 존잼,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고 잘 만들었음. 많이 무섭지 않은데 약간 징그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해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추추추추추. 이 사람들이 다 댓글 알바생들일까요? 그럼 이 사람들도 모두? 최근 유튜브 영화 리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믿기 힘들 정도의 고평점으로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화제의 작품. 바로 기생충. Parasite. 아니고 기생수. ちょっと勃起させてみてくれ。 아니고 성형수. 기기괴괴 성형수입니다. 오직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선전하고 있는 이 작품은 오랜만에 만나보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아우르는 오직 다 큰 어른들을 위한 우리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이 작품이 당연히 19세 이상 관람가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어라? 얼마 뒤에야 15세 이상 관람가인 걸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작품 기기괴괴 성형수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나 빨리 살 좀 줘. 대로 자극적입니다. 게다가 미스테리, 스릴러와 호러를 절묘하게 반반 치킨처럼 잘 섞어 넣은 장르 애니메이션으로서 기존의 한국 애니메이션이 전혀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프론티어이기도 하죠. 캐릭터적으로는 이쁘고 멋진 일본 아니메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한국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설해? 너 말이야. 정말 너무 이쁜 거 아니냐. 사랑한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미 영유아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에서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하지만 한글을 읽는 나이가 되면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것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과거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우리 곁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형수만큼이나 당시 애니메이션 이해 범위에서는 전무후무한 파격으로 제작되었던 작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블루 시걸. 하지만 이 작품은 어디서 본 듯한 캐릭터와 엉성한 만듦새,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덜 익은 뭔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우리 애니메이션계에 아픈 기억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산이 한 번 바뀐 후 한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무려 7년이 넘는 제작 기간을 가진 끝에 우리 앞에 나타났던 역대 최고의 작품.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작품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지원과 스포트라이트 속에 탄생한 원더풀 데이즈. 당시의 모든 이들이 이 작품이 망하면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사라진다고까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하네. 물론 블루 시걸보다는 좋았지만 인풋의 엄청남에 비해 아웃풋의 전혀 엄청나지 않음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매니아들의 눈물과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7년을 기다린 끝에 개봉일 날 보고 눈물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미 70, 80년대
일본 아니메의 주제의식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그쳐버린 그 뭐랄까 우리만의 코어가 없던 그 안타까움의 상처와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황무지처럼 어른들과 매니아들을 위한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의 부활은 요원했죠. 세월은 흐르고 이제 K-팝, K-드라마, K-무비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아직도 애니메이션계는 K자를 붙일 명분이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애니메이션의 사촌지간인 만화마저 웹툰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글로벌 빵빠레를 하나 둘 터뜨리며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지만 우리 애니는 아직도 웹툰처럼 새로 입을 옷이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베일을 벗은 성형수는 새로운 답안지를 제출하며 심사위원들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검증된 원작과 주제의식을 탑재한 코어가 있는 장르물,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는 과감하게 2D를 버리고 셀룩 카툰 렌더링으로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아직도 일본식 아날로그 작화 방식에 익숙한 어른들에겐 난감한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투자가 더 이루어진다면 어색함은 익숙함으로 안정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수작업 애니메이션의 본가인 일본의 아니메도 현재 점점 카툰 렌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안에 전통적인 셀 방식의 아니메와 동급이거나 더 뛰어난 감성을 전하는 기술적 노하우가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볼 날이 올 것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전통적인 방식의 애니메이션에 적응되어 온 저 같은 사람들도 근 10년 동안 셀 쉐이딩 또는 툰 렌더라 불리는 이 디지털 작업 방식의 발전상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근본적으로 표현 방식보다는 스토리, 주제의식, 캐릭터의 매력 같은 것들이 코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웹툰이라는 기상천외한 이야기의 보고를 가진 우리나라에 기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아참, 재미있게도 혁신의 덩어리인 이 성형수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로의 회귀, 아니 본질로의 회귀라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간 우리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은 홍보 이슈와 팬덤 유입을 이유로 들어 연예인들의 더빙을 거의 룰처럼 지켜왔습니다. 심지어 수입 장편 애니메이션마저 연예인을 기용할 정도로 그날 별이 무수히 쏟아지던 날, 그것은 마치 꿈속 풍경처럼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셀럽에 대한 더빙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사실 저는 셀럽들의 더빙이 딱히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은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왜 굳이 비싼 돈 들여 비전문가들을 기용하느냐고 태클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말은 되네요. 여하튼 성형수는 본질에 집중합니다. 이미 2판, 4판, 공사판, 어차피 이런 파격적인 캐릭터를 연기해줄 인기 연예인 아이돌도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었는지 어땠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은 때려 죽여도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 장인들을 소환합니다. 너 왜 마스크 안 썼어? 아침엔 네 얼굴 보면 불편하다고 했지? 먹고 오면 때려치던가. 누구?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눈이 예쁘시네요. 오랜만에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진짜 성우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처음에는 솔직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너무 연극 톤처럼 들리기도 했고 남주 톤은 꽤나 기름져서, 아니 저렇게 잘생긴 놈이 저렇게 바다 굴러가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저게 말이 되나 싶어서 약올라서 감정이입이 안 되기도 했네요. 하지만 오래전 기억은 되살아났고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이었지 하는 야성이 꿈틀대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번 성형수는 엄청난 이정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SM, JYP, YG를 제끼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BTS를 품은 빅히트의 세상이 도래했듯이 어쩌면 우리 애니메이션의 새 판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나 디즈니, 픽사 같은
패밀리 애니메이션이 아닌 검증된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한 좀 더 그로테스크한 매력을 가진 성인 취향의 작품들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매니악한 성형수 소개 영상도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그해 초 우여곡절 끝에 최초의 우리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이 극장에 걸렸습니다. 이 작품은 30만 명 이상의 관객몰이로 예상 밖의 정말 엄청난 대성공을 일구었고 이후 우리 문화산업에서 애니메이션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을 나타내며 크게 성장했던 지금으로선 믿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 한 편의 놀라운 작품이 시대를 바꾸고 이끌었습니다. 10년 전 마당을 나온 암탉이 한국형 패밀리 애니메이션 시장에 불을 붙였고 이제 많이 늦었지만 오늘의 주인공 기기괴괴 성형수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장의 가능성에 강력한 느낌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성형수를 통해 홍길동의 기적을 기대해봅니다. 웃기지 않는 애니메이션, 아이들은 볼 수 없는 애니메이션, 심지어 인상을 쓰며 조마조마하게 봐야 하는 애니메이션이라니. 기존에 그 아무도 시도할 수 없었던 도전을 한 성형수를 통해 아주 오래전 홍길동이 이루었던 그 승리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애니메이션계의 르네상스는 전혀 예상 밖의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짜릿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그 1시간 30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핀 작고 기괴한 꽃을 발견하는 기쁨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화이팅! 성형수 땡큐 끝.